우리 저한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홍은지 교수님하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 교수하고야, 홍 교수 모르는 사람, 정부에 있는 사람 중에 잘 없거든요. 잘 없고, 또 정부에 있으면 언론기관하고는 갑과 을이, 이쪽이 을이고 언론 쪽이 갑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보면은 늘 이쪽 입장을 가장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자문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그야말로 참 한 가족처럼 거의 평생을 뭐 같이 지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다방면으로 여러 사람을 위해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작 그 삶의 파트너를 아직 정작 못 찾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뭐 보시는 대로 제가 이것저것 뭐 할 만큼 해봤거든요. 하고 나서 막판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미래가 참 좋았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은 첫째는 내용이 재미가 있고, 그죠? 내용이 재미가 있고, 두 번째는 야, 이런 내용들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매우 매우 유익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제가 이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좋은데 특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래요. 저희가 이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각 분야에서 미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결국은 앞서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매일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기술 분야나 이런 쪽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조차 잘 모를 때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많이 이렇게 귀도 뚫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고 또 그네들이 각 분야에서 앞서가지만은 그네들이 못 가진 걸 또 제가 가진 게 뭐 조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저를 이렇게 좋아하고 저는 또 그 사람들이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래저래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조찬 포럼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그게 8월이었죠 아마. 마이클 잭슨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조찬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한 4, 5분짜리 그때 이제 시의성 있는 영상을 소개를 하는데 마이클 잭슨이 그 특이한 춤, 문워크라고 하는 특이한 춤을 소개를 하면서 참 아쉽다. 이런 친구가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사람이 가서 참 우리 세계적으로 큰 손실이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가장 미래인다운 미래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음악의 미래를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음악이 지금까지 과거에 종전에 듣는 음악에서 앞으로는 보는 음악으로 분명히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사람은 듣는 음악을 보는 음악으로 바꿔나간 그야말로 선견지명이 있는 좋은 퓨처리스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사회 결국은 각 분야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퓨처리스트거든요. 그 사람들이 앞서간다는 얘기는 미리 준비하고 자기 미래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과의 이 접촉, 대면 관계가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점에서도 참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작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 Did you know라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Did you know는 그걸 사실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은데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Did you know가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그건 이제 미국식 버전이니까 이건 제가 그게 나온 얘기라든가 우리 얘기라든가 이렇게 전부 섞어가지고 담아봤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동영상의 내용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동영상 이름이 Did you know예요. Did you know? 그래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영어 실력으로는 그 Did you know가 나은지 Do you know가 나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Do you know를 해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은 30년 전에 PC가 없었고 20년 전에 휴대폰이 없었고 10년 전에 구글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엿자는 제가 넣은 거예요. 엿자는 조금 여기 시간이 지나가지고 30여 년 전에 PC, 20여 년 전에 휴대폰, 10여 년 전에 구글이 1998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 얘기는 다시 보면은 이제 지난 10년, 20년, 30년을 되돌아보면은 저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말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What will happen in the next 10 years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밑에 답은 immortal cells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무슨 줄기세포나 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영어로 제목을 매기다 보니까 한 번 더 제가 영어로 제목을 매겨봤습니다. 미래 관련 이렇게 책이나 자료들을 보다 보면은 이와 같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와 같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용어들하고 여러분들 친숙하십니까? 이런 단어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중에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미래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에 나오는 제일 동그라미를 크게 이렇게 했는데 집단지성이라는 저 말이 참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저게 지금은 이제 집단지성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은 제가 한 2년, 3년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집단지성 저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해도 거의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바로 저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설명은 뒤에 조금 나오겠습니다. 미래를 하다가 보면은 여긴 아닙니다만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어제 그저께 지난 주말 중앙 선데이 그 판에도 보면은 하와이 대학 짐 데이터 교수를 인터뷰한 자료가 크게 나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하는 그 얘기가 저 처음에 좀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미래라고 하니까 무슨 미래는 저 멀리 있는 거라든가 또는 남의 것이라든가 또는 막연한 개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덜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미래가 멀리 있는 남의 것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미래가 미래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직장의 미래, 여러분 가정의 미래, 여러분이 속한 국가 사회의 미래가 미래다 이겁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더 좁게 보면 여러분 건강의 미래, 여러분 건강의 미래를 여러분 내가 현재 건강 상태가 이런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렇게 되겠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측만 그냥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무슨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거나 술 덜 먹는다거나 이런 만들어가는 노력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미래는 그렇게 보면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는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영에도 보면은 무슨 창조 경영 뭐 이런 얘기가 한동안 쭉 나왔었거든요. 그 경영을 내가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래학 자체가, 미래학이 뭐냐 하면은 그냥 둬도 갈 수 있는 그 미래하고 그 미래를 내가 가고자 하는 미래, 바람직한 미래 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양자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람직한 미래 쪽으로 가능한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죠? 그쪽으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노력. 이것이 미래에 대한 공부다.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학은, 미래에 대한 공부는 가능한 미래를, 미래 쪽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가능한 미래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과거하고 싸우지 마세요. 과거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대신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것이 과거를 죽여줄 것입니다. 정리해 줄 것입니다. 이 말이 하도 좋아가지고 제가 이것도 참 정말 이거 좋은 말이다. 그래서 제가 밑에 우리나라 미래 토양은 참 척박하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 지향적, 과거의 전쟁, 과거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과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는 순간에 제가 우리나라는 정말 미래 토양이 척박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 말을 보면서 이제 이러잖아요. 과거 좀 하세요. 우리 홍 박사님, 홍 교수님 과거 좀 미래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말이죠. 좋다. 근데 과거를 정리하고 나서 미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과거를 깨끗이 정리한 토대 위에서 미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말로서는 맞지만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거 정리하고 나서 미래 하자는 얘기는 미래를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를 무슨 수로 정리를 합니까? 누가? 어떠한 사실, 사물, 어떠한 팩트,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한마디로 잘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불행인 점도 있지만 천안함 사태를 보는 시각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황장엽 선생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시각이 사람이 다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딱 과거 정리는 안 되면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이런 예를 들거든요. 우리가 북한산 여기 있는데 북한산이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북산이죠. 북한산 그래서 이름도 북산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개성이나 판문점에서 보면 이건 남산인 겁니다. 그걸 이놈아 남산이라고 얘기하는 분 보고 욱박 지르고 이렇게 벌을 주면 그거 되겠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 데다가 지금은 만약에 내가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과거를 정리한다 합시다. 그러나 금방 내가 내일 되면 과거가 되는데, 오늘이 내일 되면 과거가 돼버리는데, 어제도 오늘로 가고 내일로 가보면 과거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과거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와 전쟁을 선포하고 나면은 과거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해라. 과거 좀 털고 일어나서 미래 앞을 봐라. 이런 얘기가 참 와닿고, 이 밑에 이것도 제가 어디 가서 그래도 옛 것이 중요하다. 옛 것이 소중하고 거기서 배워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은 맞다. 그 말 맞다 말이야. 옛 것 익히는 거 좋다. 그 뒤에 봐라. 왜 익힌다고 쓰여 있느냐. 이 말이 지신하고 창신하기 위해서 옛 것을 익히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죠? 옛 것을 익히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고을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건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벨 아닙니까? 그죠? 벨인데
이 사람들이 전화기를 발명해가지고, 예를 들면 특허, 이렇게, 처리 신청을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돈이 아주 없었던가 봐요. 그 특허권 일체를 들고, 당시에 전화기 회사하고 가장, 전화 회사는 없으니까, 당시에는, 이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전신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10만 불에 이걸 사시오 하고 오퍼를 했답니다. 근데 그쪽에서 검토를 해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별 쓸모가 없겠다고 리젝트를 했대요. 그게 바보 같은 놈들이죠. 그죠? 그저 굴러 들어온 그걸 놓친 거죠. 그것처럼 이 밑에 IBM 회사 이 회장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그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미래 예측 능력이 정말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 게 이제 코닥, AT&T 이런 거고 잘 된 게 노키아, 쉘 이런 데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닥이 옛날에는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에는 제일 앞서가는 카메라 필름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직원이 앞으로는 필름이 없는 카메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내부 보고를 올렸답니다. 근데 쓸데없이 일 안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만드는데 늦어가지고 그 후에 완전히 망하다시피 그렇게 했답니다. 이건 지나갔네요. 그죠? 제가 세계 미래 포럼을 만든 이유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미래학자, 미래 예측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미래 지식, 그죠? 미래 예측 결과, 미래 지식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정작 이것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기업과 정부는 그러한 지식들을 제때 가져다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 지식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미래 지식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세계 미래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미래 쪽으로 조금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농업사회부터 뭐 쭉 하고 소득이 이렇게 제가 이제 하는데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옛날에 하던 얘기 하면은 그거 안 맞습니다. 그죠? 과거 기준으로 옛날을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얘기를 가끔 해요. 요즘 공짜가 어딨냐 하는데 지금 세상에는 널려있는 게 공짜입니다. 널려있는 게 공짜예요. 그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든 지식 공짜 아닙니까? 사이버 교육,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마다 다 온라인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 공짜 아닙니까? 그죠? 들어가면 할 수 있잖아요. 공짜예요. 세상에 공짜는 정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 게 공짜인데 지금도 공짜 점심이 어디 있냐? 그건 정말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과 집중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상, 앞으로의 세상은 선택과 집중,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든 자원이 부족하든 뭐 사람이 부족하든 하여튼 부족할 때 하는 얘기가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모자라니까 그 에너지를 특수 분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나 전체의 능률을 올리겠다는 건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에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제가 가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 아는 사람들 보고 젊은 사람들이 당신 보고 혹시 앞으로 진로 가이드를 해달라고 하거나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에 가는 게 좋으냐고 묻거든 모른다고 얘기해라. 당신 기껏 얘기해봤자 옛날 경험 가지고 얘기하고 또는 현재 상황을 두고 얘기할 거 아니냐. 의과대학 가거라, 무슨 어디 경영대학 가거라, 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거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 사람 아주 젊은 사람 아주 그냥 신세 망친다. 모른다고 얘기해라. 당신 실제로 그쪽 대해서는 모르지 않느냐. 20년, 3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어떤 조합이 좋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 안 했지 않느냐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하는데, 하여튼 과거의 경험,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얘기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회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사람들마다 다 똑똑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는 그죠? 머리는 참 그 생각은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한데 거기에 이 가슴이 감성적인 측면, 가슴이 따라가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가슴이 따라가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세종시 문제 있잖아요. 세종시 문제. 세종시 문제가 수도를 분할하는 지난번 그 결정, 그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려면 다 가든지 아니면 다 안 가든지 해야 된다. 근데 다 가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가는 대신에, 가지 않는 대신에 예를 들면 그쪽 지역 주민들의 그걸 생각해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가는 쪽으로 하자. 그건 저는 뭐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게 옳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옳은 정책이, 그 옳은 일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머리로만 생각해가지고 이 옳으니까 해야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단순성, 그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옳고 그런 것만 따지냐 이거예요. 옳고 그런 이 세상에는 옳고 그런 걸 따지는 세상이 아니고 이제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세상이에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옳고 그런 게 옳고 그런 그 다음이에요. 근데 그 이해관계가 다소 맞지 않더라도 따뜻한 가슴으로 접근을 하면은 설득이 되는 겁니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최근에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데 정의가 있나요? 없잖아요. 정의가 아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이런 예까지 들거든요.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집안의 가족들하고 할 때 옳고 그른 대화를 해가지고 결판이 딱 나더냐 말이에요. 안 납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면 저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겉은 뭐 멀쩡한 집안에 뭐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의 한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경험상 보세요. 집안에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다툼이 일었을 때 상대방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승복하는 경우 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정의도 사람 보는 그 각도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생각에 따라, 입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런 거 이전에 자기한테 이해관계를 먼저 따져요.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옳고 그런 걸 막 조작을 해. 막 그냥 글로 만들어요. 저희 미래 교육하는데 카이스트의 유명한 그 바이오 교수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전부 거짓말쟁이라니요. 지난 인류 15,000년 인류 역사상 듣는 기술은 거의 발달하지 못했는데 말하는 기술은 엄청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이 말할 때 뇌파 작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광의의 거짓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때 거짓말이라는 건 물론 진짜 거짓말도 있지만 광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기 변명, 자기 자랑, 자기 자신을 이렇게 쇼오프하는 거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렇답니다.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그런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옳고 그런 거를 따지기가 만만치 않고 참 어렵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하는 일이 옳다고 판단되면은 그 상대방에서 반드시 그게 절대 100% 동의를 받아내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100% 동의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10%, 20%가 강하게 반대하면은 못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일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슴으로 껴안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그 책 뒤에 가면은, 뒤에 가면 결론하는 그 부분에 가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two ancestors, 조상님들께 미리 고해 바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조상님들이 좋은 헌법, 제도, 정부, 조직, 이런 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발달된 나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어떠한 제도, 정부, 조직, 헌법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민주 21세기에 가면은 다수결 원리가 쓸데없는 못 쓰는 그 원리가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1세기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다수결 원리를 못 쓰게 됩니다. 왜 못 쓰느냐? 민주주의, 우리도 지금 뭐 다수당이 뭐 어쩌고 다수결을 하는데 정말 공부 안 하고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 다수결 지킬 수 있습니까? 50%를 넘는다고 막 할 수 있나요? 어느 한 경우도 못해. 극렬한 한 20%, 10%, 20%가 반대하면 그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뭐 민주주의가 다수결인데 어쩌고.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근데 엘빈 토플러가 쓴 그 책이 1980년도에 나왔거든. 근데 거기서 왜 안 되냐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수결 논리라는 게 여러 사람을 대변하는 논리 아닙니까? 20세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야. 그러니까 다수결 논리가 가난한 못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논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당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21세기 가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돼요. 그러면 다수결 논리가 못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논리가 아니고 잘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논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못 써먹는다. 새로운 뭘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소수의 이익을, 못 사는 소수의 이익을 감싸주는 뭐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1980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거의 참 유명한 저명한 세상에서 제일 저명한 미래학자인가 봐요.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30년 전에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냉철한 머리 하지만 아무리 냉철해도 그 정도는 지금 다 알고 있거든. 보통 사람들 하는 거는 이 가슴이 없으면은 20% 30% 자기가 아무리 오라도 반대하는 20% 30% 10% 20% 30%를 껴안지 못하면은 자기가 일을 못해요. 옳은 생각을 하고도 일을 못하는 세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거고, 밑에 실천하는 이렇게 했는데 이 머리에서 발까지가 인생에서 가장 긴 행로다 하는데 이 말로 그죠? 이 가슴 따뜻한 가슴이 있어도 특히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지는 안 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는 안 하면서 남보고 하라는 게 많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에 제가 모임에 얼마 전에 갔더니 공정한 사회 이제 전 정부와에 대해서 그냥 로예요. 법률하는 사람이 이걸 법적으로 접근해야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 법적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면 이 말 공정한 사회라는 말이 법과 질서 지키기다 이겁니다. 그걸 해야지. 그래서 제가 손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법과 질서를 어떤 놈이 지키는데 법 질서 지금도 지키라고 하느냐. 법과 질서가 그렇게 막 지켜집니까? 지금도 수도 없이 해왔으면서 갈수록 더 안 지키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자기들 무슨 법에 가지고 수사 시작 들어가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법 지켜요, 누가? 안 지킬 수 있으면 안 지키는 게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법 지켜라, 질서 지켜라. 그거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그걸 법으로 해가지고 법 안 지키는 잡아넣기로 하면 다 잡아넣게? 진짜 잡아넣을 거예요? 못 잡아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 가슴에다가 이 발을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하는, 이거는 결국 누가 하냐면은, 지금 세상에는 실천까지 하면 자기가 손해거든. 왜냐면 법 안 지키고 지나가는 놈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를 누가 봐야 되냐 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렇게 실천을 해가지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손해보는 모습까지 보여야만 그 다음에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따라 갈동말동하다 이겁니다. 진 안 하고 지 필요하면 이상한 변명하고 뭐하고 법 안 지키면서 법 지키자 하면 그건 정말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상이 정말 안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요즘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얘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는 거, 그걸 단순히 나눔 문화의 확산 정도가 아니라 가진 사람, 있는 사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렇게 참고 견디고 하는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 기간 지속이 돼야만 일반 국민들도 겨우 그 다음에 따라갈지 말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미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바꾸라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 도요타 이 리콜 사태가 왔을 때, 우리 이 언론이나 이 식자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대응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이걸 했습니다. 어디 보니까 도요타가 죽어야 일본이 산다,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옮겨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요타 리콜 사태되고 도요타가 애를 먹으니까 언론이나 방송 식자들 글 쓰는 게 전부 다 뭐냐면 도요타 내부 위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해요.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CEO가 좀 빨리 나와서 사과하고 이렇게 진정성을 보였으면은 잘 넘어가고 어떻게 했을 텐데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거는 사태를 너무너무 단견적으로 보는 우리 세상입니다. 단견적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죠. 도요타가 뭡니까? 도요타는 자동차고 도요타는 제조업이고 도요타는 일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동차와 제조업의 일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본이 언제까지 제조업, 품질, 무슨 가격 경쟁력 떠들면서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일본에는 소니도 그렇고 잘도 그렇고 과거에 잘 나가던 세계에서 잘 나가던 기업들이 다 밀리고 있는데 도요타는 내부 위기 관리 잘하면은 세계 잘할 수 있다. 도대체 그런 말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들은 나라는 안 되는데 기업은 잘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이 차제에 이 현대 기아차가 일본에서 쉐어를 늘릴 기회다 이렇게 또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 일이 일본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일 수도 있다. 최근에 노무라 정권에서 한국 경제 상황이 1980년대 후반에 일본 경제 상황과 똑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일본이 1990년대 초반에 인구가 노동력이 줄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이 왔잖아요. 이제 우리도 2016년 지나면 노동력이 줄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한 5, 6년 있으면은. 그 직전에, 우리도 이제 인구 노동력이 줄기 시작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한국도 잃어버린 10년이 이제 곧 온다는 얘기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일본이 겪는 것이 저게 일본 일만이 아니고 우리 일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식자들이, 우리네 저도 포함해서 식자들이 너무 생각이 얄팍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것도 그래요. 최근에 중국이 일본하고 센카쿠 열도인가 그 영토 분쟁을 하면서 중국이 히토류인가 그 수출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어떻게 전부 다 글 쓰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큰일 났다. 중국이 우리한테도 신경질 부리면 어떡하지? 우리도 당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자원 확보에 나서야지 이렇게만 얘기한, 전부 피해의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맞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참 생각이 너무 한쪽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국이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민간 기업을 우박질러 가지고 수출을 못하게 한다. WTO가 뭐냐? WTO 정신이 뭐냐? WTO는 무역 자유 아니냐 말이야. 무역을 수입 제한하고 수입 규제하는 것만 무역으로 왜 생각을 하느냐? 수출도 무역, 수출입이 무역인데 수입에 정부가 관여하면 안 되고 수출에 관여하면 된단 말이냐. 근데 난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정부에 있는 친구 보고도 그거 정리해가지고 너희들 좀 얘기 좀 해주라고 했어요. 만약에 WTO 규정에 수입 규제만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수출도 무역이다. 수출 규제도 못하게 하자. 규정을 고치자고 두들면은 세계에서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규정이 어떤 좀 미진하거나 하면은 그걸 보완하자고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앞서가는 그게 될 수 있잖아. 왜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하느냐. 말이 됩니까? 응? 그 히토류 수출 그걸 가지고 피해의식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WTO 관련 그 사항으로 몰고 가면은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그 규정을 보완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다시는 유사한 어떤 그게 왔을 때 그렇게 엉터리 그걸 못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 쪽으로 왜 생각을 못하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래 하는데요. 시간 앞으로의 세상, 앞으로 세상은 가속의 시대다. 이 가속의 이게 이제 리니어 대 엑스포넨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중학교 산수 수학 시간입니까 그죠?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게 저렇게 차이가 나요. 그죠? 한 10차, 10년이 되든 10달이 되든 10차에 가면은 처음에는 1, 2, 3은 비슷하게 나가다가 저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10에서 11 넘어갈 때 보면은 위에는 그냥 리니어는 20에서 20이 비슷하게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변화가 1년 만에 막 일어나버리거든.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그냥 무심코 말은 하는데 저게 정말 엄청난 거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저렇게 빨라진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그림을 아주 정확하게 컴퓨터 그리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쭉 두 개 다 밑바닥에 깔려가다가 끝에 가가지고는 막 저렇게 솟아 올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어의 법칙은 무어는 인텔 창업자입니다. 그죠? 인텔 창업자인데 반도체 집적 회로의 용량이 1년 반마다 2배 이렇게 했는데 1년 반마다 1년 반이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간에 1년 하여튼 2배 하는 게 저게 이제 엑스포넨셜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되면은 언젠가는 저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술 발전 속도가 무한대로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한대로 된다. 기술 발전 속도가 무한대다. 그걸 로가리즘으로 하면은 로그 1 돼가지고 이렇게 솟아오르니까 벽에 부딪히는 듯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어의 벽 이렇게 하는데 그 기술 발전 속도가 무한대로 되는 그 시점을 어떤 미래학자는 2040년경으로 보고 그때가 되면은 그 시점을 싱귤레리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싱귤레리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술 발전 속도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은 기술 면에서의 모든 숙제가 다 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다 풀린다는 얘기. 그 얘기는 결국 또 뒤바꾸면 뭐가 되냐면은 결국은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기술이 2040년 전후가 되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시대를 싱귤레리티 시대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저 레이 커즈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MIT 공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미래학 쪽에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실리콘밸리에다가 싱귤레리티 대학을 만들었어요. 작년, 금년 오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다녀왔냐 하면은 저 우주병사 이소연하고 고산하고 누구 또 한 사람 더 저기 다녀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그 원리를 GNR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G는 Genetics, 유전공학, N, 나노, 로보틱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2040년경이 되면은 인간과 기계, 가상현실과 현실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1948년생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The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이 그 특이점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이 된 800페이지가 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전같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내용이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만 않고 좋아요. 재밌어요. 근데 이 친구가 1948년생입니다. 1948년생. 그런데 제가 제가 지난 7월달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매년 WFS 세계 미래 회의 거기에 회의가 다보스 포럼처럼 열립니다. 한 2,000명씩 오는데 제가 지난 7월달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
특별 초청 연사로 왔는데 한 5, 600명이 막 강당에 이렇게 막 꽉 밀리던 거예요. 꽉 밀렸는데 저 The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은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아는 사람, 한국에서 간 사람 물론이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저는 그 내용을 책을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웬만한 걸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늦게 왔어요. 비행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늦게 오고 막 마치고 나니까 시간이 없어. 가는 또 비행기 시간 맞춰가지고 막 마치는데 미국서는 왜 그렇잖아요. 이게 질문을 받을 시간이 되니까 이 두 줄에다가 마이크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더만. 여기다 마이크를 갖다 놓고. 질문하는 사람이 쫙 뒤로 복도를 이렇게 서는 겁니다. 막 수십 명이 양줄로 서가 있어요. 그 질문 하나씩 막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도 우리 홍 박사보다 훨씬 못하는 건 물론이고 별로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좀 또 사람들이 되게 이제 정말 나이가 많고 그래가지고 쭈뼛쭈뼛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내가 안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줄을 섰죠. 이제 질문한다고. 섰는데 저 훨씬 앞에서 시간이 없다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나가가지고 가니까 뭐 사람이 막 구름처럼 막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비집고 들어가 나는 코리아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래가지고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물은 게 그거예요. 이 친구가 책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나이 40살 때, 자기 캘린더 에이지 40살 때 리얼 에이지가 38이었다. 책을 쓰기 전에 자기 그때 나이가 56인데 자기 리얼 에이지는 40이다. 그래서 나는 지난 16년 동안 2살밖에 안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해가지고 나는 2040년까지 살다가 이 GNR 이걸 타고 영생으로 가겠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느냐? 하루에 알약을 250개를 먹는다고 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자식 그것만 해도 배부르겠다. 밥 안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뛰쳐나가가지고 이 친구 보고 당신 얼마 전에 40살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살이냐? 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I am 62 years old. 지금 62거든. 지금 48년생이니까 지금 62살 아닙니까? 웃으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어떻게 더 할 수도 시간도 없어요. 알약을 250개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 먹냐 했더니 지금은 150개를 줄여가지고 150개를 먹냐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좀 그래요. 외모로 보면은 상당히 40살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하여튼 책은 그렇게 써놓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옆으로 좀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빠르게 변화해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49, 79, 89, 09년에 이게 보면은 49년도에 모택동이 공산당 정부를 수립해가 하고 79년도에 개혁 개방을 하고 해가지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서 구출을 당한 이 중국이 이제 동구가 무너지면서 혼자 남아 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미국이 자본주의를 고장을 내니까 이제 자본주의마저 접수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국이 컸고 그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 요것만 해도 조금 지난 얘기인데 이 화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미국하고 아주 그냥 매사 사사건건 정면 대결이죠. 최근에 금융위기가 그거는 미국이 완전히 조작을 한 것이다. 왜 조작을 하냐? 중국 골탕 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린스펀 같은 아주 머리가 냉철하고 철저한 시장주의자가 FRB 의장이 되자마자 그렇게 돈을 찍어내가지고 시장에 그렇게 개입할 사람이 아니다. 그 뒤에는 큰 거대 금융 세력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FRB 안에 경제학자가 3,000명이나 되는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미국 그 달러 값어치를 떨어뜨리면은 달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 골탕 먹이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미국 경제는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지만은 그 안에 타고 있는 대부분의 승객은 중국이다.
미국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 죽을 판이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게 뭐 이네들의 중국 학자들의 공통적인 그건 같습니다. 다음에 이 인터넷 세상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야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에 이제는 사회적인 지위의 높낮이나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제 사람이 다 이렇게 다 같은 그런 그 조건으로 돼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 지구는 둥글지만은 세상은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지만은 세상은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오지나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은 같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평평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는 또 문제대로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결과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인도의 오지나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같아졌다, 플랫해졌다. 그 결과 그 저개발 국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지금 그 아메리칸 드림에 젖어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으로 경제 발전의 결과 미국 사람들처럼 에너지를 쓰고 물을 쓰고 식량을 쓰고 도로, 주택, 자동차를 쓰고 미국처럼 많은 CO2를 배출하고 쓰레기를 배출해낸다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감당을 하란 말입니까? 그건 이 토마스 프리드만 이 사람은 핫, 플랫, 크라우디드를 그 미래를 위협하는 3대 트렌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플랫이 핫이나 크라우디드 못지않게 참 정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결국 이거 인터넷이다 이겁니다. 그죠? 인터넷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평평해지고 있는 거죠. 아까 집단지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집단지성에 관한 그 말이 이 collective intelligence하고 wisdom of crowds 이 두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we are smarter than me.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여러 사람의 지혜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영웅이 없는 세상입니다. 다 잘났습니다. 잘나봤자 조금 잘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은 내가 n분의 n인 척 하지 마세요. 당신 n분의 1이지, n분의 1이지, 뭐 1, 2 되는지 모르겠어요. n분의 1, 당신이 전체를 다 당신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당신 집단보다가 당신 그 아이디어가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빌 게이츠 같은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렸지만 앞으로 혁신과 창조의 주역은 소수가 아닌 다수입니다. 다 잘났습니다. 영웅이 없습니다. 이런 컨셉을 이제 전하는 것이 집단지성이죠. 이 롱테일 꼬리가 길다. 그죠? 꼬리가 길다. 지금까지는 머리 중심이었지만은 꼬리가 중요합니다. 꼬리를 잘 보세요. 팔레토 법칙 또는 80대 20의 법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에서 20%의 그 우수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나머지 80%는 대강 해도 잘 된 거죠. 회사에서 20%의 우수한 제품이 80%의 매출을 올려주는 겁니다. 동아제약 바카스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매출을 올려주는 거죠. 20%의 우량 고객이 80%의 시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20%에 해당하는 거기다가 그 헤드에다가 집중을 하면 지금까지는 됐지만은 앞으로 인터넷 세상에서는 꼬리를 잘 보세요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오프라인 서점이 바언즈 앤 노블입니다. 그죠? 바언즈 앤 노블.
아마존에서 취급하는 서적의 종류가 20만 종이래요. 20만 종. 근데 아마존에서 취급하는 서적은 40만 종입니다. 근데 뭐 교보문고를 합시다. 교보문고에 가면은 책을 이렇게 진열대 위에 잘 보이는데 눕혀놓은 경우도 있지만은 책꽂이 꼽아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책꽂이 꼽아버리면서 80%의 책은 책꽂이에 꼽힙니다. 그거는 교보문고에서 거의 판매글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책이에요. 그죠? 20%에다가 집중을 하면은 그게 전체를 잘 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 서점에는 뭐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습니까? 인터넷 서점에는 창고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까? 진열대에 제한이 있습니까? 그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무제한이다,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다 수용하는 거죠.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아마존의 수입을 분석을 해봤더니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취급하지도 않던 그 분야에서 전체 수입의 어떤 데는 3분의 1 이상, 어떤 데는 2분의 1 이상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없던 걸로 무시했던, 내팽개쳤던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란 말 쓰지도 마세요.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융합의 시대, 융합 통섭 뭐 이런 시대로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엔비건 나노바이오 인포코그노는 이 자체의 설명은 뭐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뒤에 제가 융합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융합이 뭐냐? 아까 싱귤레리티에서 GNR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기술이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 미국 국가과학위원회가 지적한 21세기 첨단 과학 분야, 첨단 기술도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이 죽지 않게 하는 기술이 융합에 의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제가 그렸기 때문에 좀 설명이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물을 판다면은 지금까지 웬만한 우물은 다 팔 때 다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물을 파려고 하면은 깊이 파야 물이 나오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하는 일이든 학문이든 뭐 모든 분야가 다 지금 웬만한 건 다 파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깊이 파야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깊이 파야겠는데 시작을 저 위에 동그란 데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얼마 못 가서 못 팝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깊이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넓고 깊게 파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서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융합하고 통섭하고 협업하세요. 혼자서 하지 마세요. 혼자서 잘난 척도 하지 마세요. 아까 집단지성 때 혼자서 잘난 척 하지 마세요 했지만은 여기서는 혼자서 해가지고 될 일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혼자서 해가지고 될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큰일 없습니다. 주변하고 옆 사람하고 주변 분야하고 융합하고 통섭하고 협업하세요 하는 게 이게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하는 방식, 연구하는 방식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다문화 섞여서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여기 올 때 우리 홍 박사께서 인구 가족 쪽 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 얘기 더 드려봐도 그럴 것 같고 한데 이 인구 가족 이런 쪽에 미래 책에 보면은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무슨 뭐 보조금 주고 시책하고 막 하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 본성에 호소를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설득하는 게 그래도 낫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일단 한번 꺾여서 내려가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가장 낮으니까 일단 한번 내려가면은 뭐 잘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 제가 가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온 데가 있었습니다. 그 분을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여자들 별납니다. 내가 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왜 그렇게, 왜냐하면 부부간에 아기를 낳고 안 낳고는 대부분 여자들이 결정하잖아요. 여자들이 결정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안 낳으려고 합니까? 했더니 뭐 역시나 생활비가 그죠? 돈이 많이 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우기 어렵지 않느냐 돈 때문에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난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문제라면 그러면은 있는 집안 며느리는 뭐 애 많이 낳습니까? 있는 집안 더 많이 낳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돈 없을 때는 돈 핑계 대다가 돈이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딴 핑계 또 딴 뭐 일 돼가지고 하여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별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지금 참 뭐 답도 없이 그냥 가는데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인구가 적어서 사람 숫자가 노동력이 적어가지고 문제라면은 주변에 있는 그죠? 우리보다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노동력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노동력 그걸 많이 받아들이는 게 해결책이 아니냐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반응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과거에 30, 40년 전에 우리 못 살 때 우리 막 써들고 해외로 막 나가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뭐 이런 데 못 가니까 막 브라질, 아르헨티나 농업인민족하고 막 우리 막 그 장려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정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자료에 보면은 일본과 한국이 이 다문화 이 개방 수준이 제일 낮아요. 우리가 제일 낮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가서 가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얼마 전에 국내 모 금융 지주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문화 장려 캠페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월남에서 태어났다.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 여기 지금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세종대왕을 가장 존경하고 독도를 우리 땅에다 소리 뭐 치고 붉은 악마 응원에 뭐 앞장서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차 죽어서도 이 땅, 한국 땅에 묻힐 것이다. 이걸 캠페인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그걸 본 일본 태생의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와서 사는 일본 여성이 지금 한국 여자죠. 한국 여자가 한국은 이 큰 기관에서 다문화 캠페인을 좀 이상하게 한다.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난 여자가 일본으로 시집을 가서 나는 일본에서 지금 잘 살고 있다. 낫또나 우메보시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죽도를 일본 땅이라 외치고 가끔 신사참배도 가고 장차 여기서 살다가 죽겠다 하면 한국 사람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참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감성의 시대죠. 감성의 시대. 여기 보시면은 20세기가 정보화 시대는 지식 근로자인데 21세기에는 이 지식 근로자들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친구 여러분 사람들 보고 어느 분야 어떤 쪽으로 젊은이들이 가자고 물으면은 모른다고 얘기해라가 바로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21세기는 이 지식 근로자들의 시대가 간다. 지식 근로자들의 시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라고 한다 이게. 이건 미국 기준이죠. 미국 기준이지만 왜 아니냐? 풍요 아시아 기계야. 풍요 아시아 기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풍요는 뭐냐 하면은 전애들이 저 지식 근로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개천에서 용 나가지고 그렇게 지금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회의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살아온 삶이 꼭 옳았던 것 같지 않다는 회의를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그네들이 하는 일을 인도에다가 맡겼더니 10분의 1 가격에 잘만 해내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GE의 소프트웨어 업무의 50%는 인도에다가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는 컴퓨터가 이네들이 하는 일을 많이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지식 근로자들의 job opportunity가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하버드 대학의 MBA 보다가
UCLA 대학의 예술대학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즉 하이 컨셉, 하이 터치 해가지고 무슨 뭐 스토리, 무슨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잘난 머리 빨리 돌아가는 지식 근로자들이라도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지금까지 역사가 이 지식 근로자들이라는 게 이제 좌뇌 우리뇌들 그죠? 이 분석 따지고 이론적으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좌뇌 중심의 역사였다면은 앞으로는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우뇌의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 움직이는 이 운전대를 좌뇌에게만 맡겼다면은 앞으로는 가끔씩은 우뇌에게도 운전대를 맡기고 좌뇌는 옆으로 초수석으로 비켜나 앉으세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그 국민들 우리가 머리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가슴이 따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아 가지고는 될 일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가 나오면은 양초의 수명은 끝입니다. 양초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양초가 불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전기가 나온 이후에도 지금 계속 양초는 판매량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대요. 그럼 양초는 단순히 불을 밝히는 목적이 아니라 이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정서적인 그걸 만들어내는 그 양초의 기능, 그쪽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좌뇌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뇌적인 그 접근이죠. 제가 이런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입사 면접 시험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1 더하기 1이 얼마냐. 이런 문제는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냐. 그럼 그게 물론 답이야. 특히 좌뇌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2지요. 그러면 2입니다 하고만 대답하는 놈한테는 기본 점수 정도는 뭐 주는 게 좋을지 어찌 모르지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를 요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얼마나 감성적으로, 얼마나 또는 창의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좀 엉뚱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걸 테스트하는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세상은 그런 친구들이 더 그 행세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얼마냐. 우리 홍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얘기는 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더하기 1이 물론 뭐 수리상으로야 2지만은 제가 만약에 입사시험에서 그랬다면은 제가 앞으로 이 회사에 와가지고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1 더하기 1을 5로 만들겠습니다. 10으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하는 일의 몫이 1이고 옆에 친구가 하는 몫이 1이고 1 이렇게 하면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하면 각자로 보면 2가 되지만은 아까 미래의 세상은 융합, 통섭, 협업 이런 걸 걸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융합하고 통섭하고 협업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은 1 더하기 1보다가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훨씬 제가 가진 원래의 몫보다가 더 큰 몫을 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좌뇌 우뇌 쪽에 골고루 같이 써야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좌뇌 쪽만 발달을 시키는데 치중을 했고 막 외우고 따지고 하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지금은 진짜 저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 그런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막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뭐 아까 얘기한 법을 지키자, 법 왜 안 지키냐 그런 사람 보면은 너무 좀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한 단계 밑으로, 두 단계 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네가 자기 주류의 어떤 분야를 개척하기 전에 경제면 경제 하기 전에 함과 동시에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행동 경제학이 경제학, 심리학 플러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인간이 얼마나 그 책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이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면은 원래 humans are not rational, 그죠? humans are not rational인데 거기 이런 그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돈을 10,000원을 어떤 사람한테 줬어요. 10,000원 주고 우리 10,000원을 주고 그 옆에 사람한테 당신이 10,000원을 그저 받았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주세요.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옆에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하면은 둘 다 제가 회수를 합니다. 대신에 옆에 사람이 받겠다고 하면은 두 분 다 가지세요. 했을 때 제가 10,000원을 드릴 테니까 옆에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홍 교수님 얼마를 주시겠어요? 옆에다가 제가 10,000원을 드리면은 답을 알고 계시면은 뭐 아신다고 하고 가만히 계시고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1,000원. 1,000원이요? 전 답을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얼마요? 6,000원? 대개 이제 물으면은 대개 3,000원에서 5,000원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분은 레셔널한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많이 주고 싶지 않잖아요. 가급적 적게 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지? 돈인데, 돈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 보기 좀 무슨 돈독이 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시 또 상대방이 내가 안 먹어도 당신도 못 먹게 하겠다고 노 해버리면 다 뺏기고 이렇게 하니까 3,000원 내지 5,000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답은 뭐냐 하면은, 진짜 1,000원이면 1,000원, 100원이면 100원 가장 적은 금액이에요. 왜냐면 내가 많이 갈수록 좋잖아요. 난 가장 적게 주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인간이 합리적이라면은 가장 적게 주는 게 합리적일 거 아닙니까? 우선 나로 봐가지고는. 문제는 상대방이 리젝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거든? 상대방 입장에서도 상대방 인간이 합리적이라면은 창피하고 뭐하고 한 것은 그거는 감성적인 쪽이고, 만약에 아주 합리적인 논리적이라면은 100원이든 1,000원이든 받아 챙겨 넣는다 이겁니다. 자기 이 100원, 1,000원 이득이야.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걸 노 해가지고 자기 100원, 1,000원도 잃어버리지만은 옆에 있는 친구 9,000원을 못 먹게 하잖아요. 그 심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원, 1,000원 밖에 안 가진 면도 있고 또 상대방의 9,000원, 9,900원을 프로텍트 해준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속에 덜 차고 속에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그 인심 좋은 걸로 평가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적은 금액을 주는 게 만약에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럴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0원 내지 5,000원을 준다. 그래서 인간은 humans are not rational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행동경제학 책에 그거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렇답니다. 하여튼 그런 면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체면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숨어져 이렇게 눌려져 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것 같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미래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것도 결국은 인간이 각자의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를 뒤져봤더니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 강의가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그 중에서 하나를 여기다 옮겨봤습니다. 햄버거 모델로 설명을 하는데 인간의 행복이란 것은 현재에도 플러스가 되고 미래에도 플러스가 되는 게 그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 아니냐. 현재에도 해피하고 미래에도 해피한 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왼쪽 위에 있는 성취주의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성취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미국도 우리하고 같은 것 같아요. 자식이 이제 학교 다니는데 좋은 대학 가려고 부모가 자꾸 그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나니까 야 이놈아 대학이 밥 먹여주느냐 직장을 좋은 데 가져야지 해가지고 또 좋은 직장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막 그 야근시키고 막 그 저기 뭐 친구 그 동료들 간에 경쟁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런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니까 이제 빨리 승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사장까지 됐습니다. 되고 나서 보니까 어느 한순간도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현재의 행복을 계속 유보시킨 거예요. 계속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했을 때 그게 그건 행복이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하고자 한 일을 성취한 일종의 성취감이다. 그건 행복이 아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계속 유보해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죠? 그 햄버거로 말할 것 같으면은 맛대가리 없는 야채 햄버거만 먹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몸에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다 이제 먹고 인생 끝나는 단계에 와 있다. 이제 자기 커리어는 더 이상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답이 없네요. 그 답이 뭐냐? 답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그 중에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 찾아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 중에서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당신이 현재의 행복은 물론이고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지만은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언론에 신문에 공개가 됐는데 이노 디자인의 김영세 대표 딸이 아주 재원이에요. 미국에서 좋은 UCLA인가 대학 나와가지고 미국의 큰 금융회사에 다니다가 아주 외모도 잘났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잘 다니다가 요가를 배우러 나가서 요가 이게 내가 갈 길이구나 하고 그 금융회사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요가 학원 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 그 이후에 워낙 재원이니까 나이키에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신문에 그때 소개를 하면서 타이틀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도 훨씬 더 행복하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요즘 미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원래 하버드 법대 출신 아닙니까? 하버드 법대 출신이 아니라 대학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만 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업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컴퓨터 회사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겪어가지고 세계 제일 부자가 됐지만은 2008년 작년 재작년에 나와가지고 지금 자선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돈을 굳이 벌려고 해서 벌었다기보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린 거죠. 근데 돈이 그렇게 훨씬 더 벌 수 있는데도 나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저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도가 통한 그야말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이제 부수적으로 벌린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블레스 오브 리즈는 미래 우리 사회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발을 움직이세요. 머리로 가슴으로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팔을 움직여가지고 좀 손해보고 좀 참고 견디고 하는 거를 실천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의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정말 좋은 사회의 도래는 훨씬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거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회자되는 사람이 유한양행 유일한 씨하고 경주
최부자 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주 최부자 댁이 10대 300년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결국은 그 집에서 마지막에는 그냥 뭐 망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뭐 잘 돼 있지만은 재산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대학 설립 쪽으로 기부를 하고 이래가 정리를 했던가 봐요. 근데 그 10대 300년 부자를 해오는 동안에 그 집에 가훈이 참 그 멋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석 이상 재산을 늘리지 않는다. 만석 이상은 더 이상은 안 한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벼슬을 진사 이상 간사한다. 공직에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와 권세를 동시에 다 가지는 것 무리다. 한쪽만 가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있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있고. 지나가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참 그 놀라운 것은 집안에 들어오는 며느리한테는 3년 동안 비단 옷도 없다. 부연도 없다.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 보면은 그야말로 그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그런 가운들이 있었고 그것이 잘 지켜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부를 가질 수 있었지 않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의 하나의 귀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이 100년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하는 건 제가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100년 인생 길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세븐 헤빗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소중하지 않으면서 급한 척 하는데 급하지 않는 소중한 데다가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세요 하는 얘기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당장 여러분들 미래 설계와 미래 창조를 시작을 하십시오. 미래 설계와 미래 창조를 시작을 하십시오. 미국의 어떤 대학 강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사흘 후에 죽는다면은 뭘 하겠느냐고 선생님이 질문을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 찾아뵙겠습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친구하고 최근에 싸웠는데 화해를 하겠습니다. 또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드라이브하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와인을 곁들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듣고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선생님께서 다 맞다, 옳다, 다 맞는 얘기다. 근데 그 좋은 일들, 그 옳은 일들을 죽기 사흘 전에 할 게 아니라 지금 하세요 하고 이렇게 수업을 마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래 설계와 미래 창조를, 왜냐면 미래가 남의 게 아니고 내 거니까 내 미래 설계와 내 미래 창조를 do it now 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